2022년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이번에는 구술 공부 요령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구술을 공부하실 때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은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문제의 의도와 그에 따른 답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핵심 답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여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한 5, 6줄 이 정도 얘기하고 뒤에다가 핵심 답변을 딱 넣어서 마무리를 이쁘게 해야지. 근데 한 2, 3줄 얘기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핵심 답변을 집어넣고 던져놓고 미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요령을 갖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서는 어때요? 그냥 무조건 암기. 그럼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를 연결해서 외워야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변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답변, 이 내용은 이런 걸 다루는구나. 그러면은 최소한 무슨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 단어를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답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뭔가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만이라도 멘탈이 나가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떨어지지는 않죠. 뭐 많이 얘기를 못해서 좀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더라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좀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초반에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먼저 암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암기를 하실 거면은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책에 해놓은 거는 그 단어들은 꼭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외워두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 가면서 이렇게 본인의 답변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 이렇게 그것만 암기해 두고 거기다 살을 붙여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답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암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문제를 읽고 혼잣말로 답변하는 연습을 한다. 자, 이거 뭐 암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냥 이거 암기만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죠. 구술이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자꾸 떠들고 다니세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그걸 자꾸 내뱉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를 앞에다 두고 하는 거죠.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문제를 읽고 답변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A4 종이에 구술 문제를 4문제씩 적은 여러 개의 문제지를 만들어서 한 장씩 접어 통에 넣고 하나씩 뽑아서 문제를 읽고 답변을 연습한다. 이것도 역시 시험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연습을 할 때 여기 이제 저희 오프라인 수업 다녀가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그러면은 시험장하고 가깝게 어떤 통에다가 이제 문제들을 접어서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쓰고 접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깝게 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시험장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시험을 보듯이 문제지를 뽑고 답변하는 연습을 한다. 이거 중요하죠. 저희 오프라인 왔다 가면 이 시험장 상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어때요? 식탁을 놓고 뭐 이제 친구나 뭐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서서 답변을 하고 저희가 연습하고 이런 걸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험장 상황하고 같은 상황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더 많이 공부한다. 이거는 뭐예요? 교재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기본서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중요도를 제가 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별이 5개, 별이 4개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면서 5개짜리 먼저 공부하고 4개짜리 공부하고 뭐 이렇게 3개짜리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어차피 다 공부를 하게 되지만 어때요?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면은 좀 공부가 덜 됐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술 시험 요령 이제 넘어가서 알아보게 되면 구술 공부를 이렇게 테크닉을 넣어서 충분히 공부가 됐다면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술 시험 요령 대기 자세 똑같아요. 이제 뭐 실기 보는 거랑 똑같죠. 대기 자세는 스탠다드 스탠스에 이제
열중 시어 자세로 준비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구술 문제를 읽고 답변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구술 문제를 읽고 내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두고 하면은 이렇게 불안해서 기억이 안 나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같잖아요. 조바심을 뒤로 감춰버리세요. 그래서 문제 읽고 답변은 이렇게 딱 자세 잡고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불안하면 어때요? 안 보이는데. 자, 문제를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손은 항상 열중 시어 자세를 취한다. 이거는 뭐예요? 불안함을 뒤로 자꾸 감춰라 이거죠. 문제 읽고 감추고 답변하고 다시 문제 읽고 감추고 답변하고. 또는 시험관이 이제 문제를 읽어줄 경우는 복명복창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중시어 한 상태에서 복명복창 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면 쉽겠죠. 세 번째는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며 시험관과 눈을 정확히 마주치지 않는다. 숫기가 좀 없고 멘탈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서 저 대학 교수님 나이도 많으신 분이 막 안경도 끼고 이러고 무섭게 생겨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 마주치면은 이게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수 출신들 이렇게 두 명 앉아 있으면은 등치도 이거 체격도 좋으시고 막 이러잖아요. 무섭게 생겼거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죠. 아예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연탄 세 장 있다 생각하고 그 위로 쳐다보시든지 이렇게 아예 피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모르는 문제는 그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생각나는 아무 말이라도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핑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도핑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요. 도핑을 모르진 않으시겠지. 근데 도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도핑은 생각이 나.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은 도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관이 답에서 약간 벗어났네? 좀 점수를 조금 깔 수는 있지만 빵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핑이 기억이 안 난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씩씩하고 저거 대기자 자세도 바르네. 틀렸어 너 집에 가 그러겠죠. 20점 빵점.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른 자세구나. 자세는 좋죠.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뭐 시험 보러 왔어요. 20점 빵점 맞으면은 다른 거에서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슷한 거 뭐라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시험관을 만나면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그거 말고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이런 좋은 시험관 만나면 높은 점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과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대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관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려서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도나 자세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고는 뭐 구술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트레이닝 현장에서 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실무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스포츠 지도사가 되려고 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도 만점 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복명복창하며 시간을 번다. 이거는 뭐 앞에서 여러 수차례 얘기한 거지만 문제를 복명복창하는 자세는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복명복창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서 머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단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약간 정리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급하게 답변을 말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관들은 사실 핵심 키워드나 포인트가 안 나오면 좀 기다려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거저거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안 나오고 있어. 그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앞뒤 두서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조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자신감 있는 말투로 평소보다 훨씬 크게 말한다. 약간 오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나의 불안함을 감추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세나 이런 거는 잘 돼 있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험의 시작과 끝에는 정중히 인사한다. 별걸 다 써놨네요. 자, 인사는 어때요?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고 몇 번 누굽니다. 너 너무 크게 인사했어. 감점. 이런 사람 없어요.
어유 씩씩하네. 끝나고 나서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뭐 기분 나쁘겠어요? 네, 기분 좋을 거예요. 인사도 이렇게 좀 정중하게 잘 하는 거는 플러스 1점이라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술 시험 공부하는 거, 공부 요령하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술 시험 요령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 대입해서 잘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런 시험 요령들 잘 생각하셔서 시험 보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팁들 잘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